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죄를 지은 혐의를 받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변호사,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가진 사람을 서포트해주는 변리사. 이들 직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점인데요. 21세기 지식사회를 맞아 특허로 대변되는 지식재산이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한 지금, 변리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다가옴에 따라 앞으로 더욱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변리사. 그들을 만나볼까요? 여느 직장과 똑같은 풍경의 사무실.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이 일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배 변리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인배 변리사. 변리사란 어떤 직업인가요? 변리사는 명칭이 이제 분별할 편의 이치리라고 해서요. 이치를 분별하는 직업이다라고 이렇게 명명돼 있는데요. 발명이나 상표나 디자인과 같은 이런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법적 분쟁을 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절반은 이제 들어주는 거거든요. 발명자가 발명한 거를 듣고 이거가 특허를 출원했을 때 등록이 될 만한지, 그리고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문서 작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전 단계의 일을 연차가 쌓여갈수록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이제 특허 청구와의 어떤 서면 대응 업무는 주로 이제 약간 경력이 짧은 변리사들이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심판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력이 한 3년 이상 된 변리사들이 많이 하는데 주로 컴퓨터 앞에 가장 많이 앉아 있습니다.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권리에 관련된 문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특허청에 제출하면 출원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출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님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원래 있었던 것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신규성과 진보성에 관한 요건을 검토를 하고 그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거를 특허 등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크게 문서 작성, 출원, 심사, 특허 등록 이 단계를 거쳐서 특허권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특허의 필요성과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변리사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변리사가 1년에 다루는 발명의 건수가 보통 작게는 50건에서 한 70건 정도가 되는데요. 최근 50년 안에 가장 큰 특허 분쟁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 분쟁이었죠. 애플이 이제 자신과 똑같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후발주자인 삼성을 공격을 하게 됐는데 그 소송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삼성이 애플에게 패소했을 때 미국 이제 지방연방법원에서 1조 7천억의 배상액을 애플에게 지급하라라고 이렇게 손해배상을 판결을 내렸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때 분쟁이 일어나기 전과 대비했을 때 삼성의 주가는 30조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삼성은 후발주자로서 카피캣, 즉 선발주자의 제품을 그대로 모방을 했지만 저 제품이 애플에게 위협이 되니까 애플이 소송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고 삼성 제품이 애플에 비견될 만큼 좋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돼서 시장에서는 그 두 브랜드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단으로 이런 지식재산권들이 이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 아이템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서 지식재산권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데요.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나라 간의 상호주의라는 제도에 입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권리를 너네 나라가 이 정도 보호해주면 너네 나라의 권리도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보호해주겠다. 이게 상호주의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해외 수출량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우리나라에서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다른 나라에서도 강하게 보호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최근 10년간 이 무채재산권, 즉 이런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과 같은 무채재산권에 관한 보호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뭐 토렌트라든가 이런 P2P 사이트를 통해서 뭐 음원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다 불법 다운로드를 받으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한 저작권 처벌이 강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남이 힘들게 만든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때 더 좋은 콘텐츠들을 보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채재산권 활용 의식이 정착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리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전공이 유리할까요? 변리사는 아무래도 그 발명에 관한 수요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과 전공생들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기전자, 반도체, 통신 이쪽이 가장 많은 수요가 있고요. 기술 발전이 가장 빠른 분야이기도 하니까요. 다음으로는 이제 의학, 바이오, 화학 이쪽이 있고요. 그다음 기계, 그다음 건축, 토목 뭐 이런 분야들이 어떤 변리사를 되기 위한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그 현지에서도 특허권을 획득해야 되고 또한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로 진출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특허권을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영어를 좀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죠. 내가 커서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모든 상황이 공통되는 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장 투자 대비 아웃풋이 높은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지금 어떤 학생의 신분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